계산대 위로 동전이 또각하고 떨어졌습니다. 금소금은 크지 않았지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씨. 줄 뒤쪽에서 남자가 숨처럼 짧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중년 아주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을 돌리며 기다림이 짜증으로 바뀌는 순간을 묵묵히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산대 직원 미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한숨이었습니다. 손님, 동전 말고 카드 없으세요? 이러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은 말. 하지만 그 말은 한 사람을 귀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장바구니를 조용히 손에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실내 온기의 흐름이 그녀의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우유 2개, 설탕 한 봉지, 필요한 것만 담긴 오래된 생활의 단정함이 깃든 구성입니다. 매장 안은 점심 준비 전의 분주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진열대 상품을 정리하고 바코드 라벨을 교체하고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는 급함만 있을 뿐 배려는 없었습니다. 빠르면 잘하고 느리면 방해가 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윤금자는 줄의 맨 뒤에 서서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거나 발끝을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눈빛을 서로 피하며 조용한 조급함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연은 바코드 리더기를 쥐고 서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 대신 피로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달걀, 두부, 우유, 설탕. 그 동작은 급하지 않았지만 결코 느슨하지도 않았습니다. 윤금자가 지갑을 열자 작은 동전들이 손바닥 위에 또각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전이라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뒤쪽에서 들렸던 그 말이 다시 내부를 울렸습니다. 아이씨.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억누른 감정이 아니라 짜증의 모양을 완벽하게 드러낸 소리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압력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손님 카드 없으세요? 이러면 오래 걸려요. 그 말에는 설명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라는 방향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윤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억울함도 불편함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단단함.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몸을 옮기며 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쓸며 짜증의 리듬을 더했습니다. 매장 공기는 점점 더 누군가 한 사람을 문제로 만드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미연은 동전을 트레이에 올리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한 번에 올려주세요. 나누면 인식이 잘 안 돼요. 말투는 정돈된 듯 보였지만 속내는 이미 표정에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동전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끝은 느리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캐너가 몇 개의 동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빨간 불을 켰습니다. 미연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톡톡 2번 강하게 쳤습니다. 그 소리는 무시의 형태를 가진 소리였습니다. 줄 뒤쪽 또다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점심 다 지나겠다. 진짜 왜 저래?
천장 카메라의 붉은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거칠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그 카메라는 모두 똑같은 속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마지막 1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커피 머신의 툭하는 음이 어울려 잔잔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남아있는 10분은 직원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여유가 아니라 조금 전 계산대에서 스며든 불편한 감정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자꾸만 말아 쥐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 전에 한숨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혜진이 종이컵 라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또 동전이었지? 말투는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안에는 이미 확신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눌렀습니다. 응. 근데 진짜 너무 느려. 뒤에 사람들 한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그냥 계속 천천히만 하시더라고. 그 말은 핑계나 정당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득에 가까웠습니다. 뒤쪽에서 도시락을 먹던 아르바이트생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원래 그래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해요. 뭐든 다 천천히, 느릿하게. 마치 한 사람의 속도를 성격 전체로 환산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방 속 공기에서 둥글게 부풀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물들였습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 때문에 업무 효율 떨어지는 건 맞잖아. 우리는 줄이고 속도 맞추는 게 일인데. 그녀의 말은 경험의 언어였지만 시선은 이미 편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속도로 살아온 사람인지.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골 시장. 젊은 금자는 직접 기른 상추와 무, 배추를 리어카에 싣고 장터에 섰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했고 단단했고 한 번의 실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가게와 창고와 거래처를 혼자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었던 시절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사람 앞에서 초조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다. 그런 시간이 수십 년 동안 쌓여 그녀는 지역 농산물 유통조합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사 사장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자는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과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이미 동네 커뮤니티 앱과 SNS를 타고 더 큰 흐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마트 요즘 불친절함. 노인 손님한테 너무하네. 그 글들은 짧았지만 짧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윤금자는 그 시각 집에서 파의 흙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기를 털고 바람이 드는 창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이 건드려졌을 때 그녀는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 오래된 수첩 한 장, 거기에는 어느 번호 하나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느렸지만 결정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윤금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 장 귀퉁이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깔끔하지 않지만 정확한 필체로 적힌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쉽게 꺼내 쓰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에 단 한 번, 정말 필요할 때만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금자는 전화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말이 아닌 결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손끝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속도는 오늘도 그대로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박준호 사장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동시에 예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 형태없는 긴장과 존경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금자는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을 더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만 말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무게로 내려앉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속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질책도, 화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여사님, 이틀 뒤 함께 가시죠.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트 본사 회의실. 긴 직사각 테이블 위에는 자료철과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관리본부장, CS 교육팀장, 지점 운영 책임자가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최근 한 달간 고객 응대 불만 기록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말투, 표정,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속도를 강요하던 매장 분위기가 고객 응대 전체를 비틀었고 그 왜곡은 이미 고객 경험 자체를 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팔짱을 풀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불친절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 유통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먼저였던 게 뭡니까? 사람을 먼저 본다. 그거였습니다. 교육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원칙이었습니다. 운영 책임자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해당 매장 전반적인 공기 자체가 빠름을 강요하는 형태로 굳었습니다. 속도가 기준이 되면 사람은 변수로 취급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 문장은 낮았지만 단단하게 회의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계산대 위로 동전이 또각하고 떨어지던 소리. 아이씨, 손님 카드 없으세요? 이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기다림이 짜증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을 느린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공기.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다. 박준호는 회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틀 뒤 그 매장 점검 들어갑니다. 여사님과 함께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상대하는 건지 이제야 알겠군. 그러나 윤금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 속도는 누군가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윤금자는 검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속도는 서두름도 없고 지연도 없는 그녀만의 속도였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길 위의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트 앞에 검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박준호 사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도 전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금자의 옆에 섰습니다. 관리본부 직원 2명도 조용히 따라섰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매장 직원 몇 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긴장과 정돈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매장 안의 히터바람이 두 사람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윤금자는 아무 말 없이 매장 안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매장 전체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쪽에서 근무를 준비하던 미연은 몸을 멈추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숨이 먼저 멈췄습니다. 그녀는 금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다시 맞는구나 하는 감각이 가슴께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윤금자는 카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천천히 손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달걀, 두부, 우유 2개, 그리고 설탕 1봉지. 똑같은 물건이지만 같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와 관리 직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시선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은 금자가 스스로 정리하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이틀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동작의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윤금자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전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동전 소리가 유리판 위에 또각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되살아난다. 데자비 컷. 아이씨. 작게 새어나온 숨 같은 말이지만 날카롭던 말. 손님, 동전 말고 카드 없으세요? 기다림이 짜증으로 변하던 공기. 한 사람을 귀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다시 현재. 그날의 소리도 공기도 눈빛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채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금자는 동전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예전보다 더 뚜렷하고 더 당당했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공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배운 공기였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영수증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길었습니다. 윤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고 흔들리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미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숙임은 사과였고 배움이었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던 박준호는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뭉근하던 긴장감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무거운 생각들이 천천히 사람들의 가슴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관리본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가 단순한 지점 점검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계산대 뒤에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반성에서 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고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조금 전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금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이나 우위의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사님. 그는 짧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몸이 움직인 동작이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영수증을 장바구니 속으로 곱게 넣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도 이 상황에서 말이 차지하는 자리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가볍게 나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씹고 다시 음미하고 그제야 꺼낼 수 있는 사과였습니다. 금자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미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누군가를 꾸짖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그대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도가 있지요. 금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 어디에서도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 공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관리본부장은 메모장을 꺼내 조치 사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원 고객 응대 재교육, 근무 태도 상시 모니터링, 직원 마이너스 고객 소통 가이드 재배포, 매장 내 대기 및 도움 인력 재배치, 조치 내용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매장은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미영과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숙임은 패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매장 바닥에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그냥 느린 분이 아니었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금자는 계산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결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미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멈춤은 흔들림이 아닌 정리의 멈춤이었습니다. 미연은 다시 스캐너를 손에 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관절에는 약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역시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입술을 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누구의 속도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 공기는 누구를 기다려주고 허용하고 함께 존재하는 공기였습니다. 윤금자는 천천히 장바구니를 아래에 내려놓고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십 번 접혀 모서리가 달아있는 작은 동전 지갑이 손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동전들이 놓였습니다. 빛바랜 10원, 50원, 오래된 1000원 지폐 한 장. 그 하나하나에는 오래 살아낸 시간의 무게와 체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짧게 플래시백처럼 어두워졌다가 짧은 회상 장면이 삽입된다. 회상. 젊은 금자가 새벽 시장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는 손수 기름 배추를 정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싼 가격에 흥정하려는 손님에게도 서두르는 손님에게도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넬 것만 건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녀는 느린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현재 윤금자는 천천히 동전을 트레이 위에 올립니다. 미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캐너는 부드럽게 초록 불을 띄웠습니다. 총 금액 맞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은 업무 처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을 인정하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윤금자는 영수증을 한번 바라보고 지갑 맨 안쪽 칸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바구니 손잡이를 손등 위로 걸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작지 않았습니다. 등은 여전히 곧고 걷는 속도는 변함없고 그러나 그 속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걸음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속도로 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조금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삶에는 그 사람만의 정확한 속도와 무게가 있다는 것. 윤금자는 자동문을 지나 바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매장 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기에는 조금의 이해, 조금의 배운 마음,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윤금자의 뒷모습이 천천히 거리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느 계절의 경계 같은 공기로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삶과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금자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속도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한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 자신의 속도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속도. 버스 정류장은 매장길 건너에 있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는 떨어진 은행잎이 몇 장 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살며시 뒤집혔습니다. 윤금자는 의자에 앉아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은 세월로 매끈해진 피부 위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재지 않았고 계산대 직원들은 고객을 바라볼 때 표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칠고 빠른 리듬 대신 사람을 먼저 세우는 단정한 호흡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미연은 계산대 뒤에서 손등을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작게 움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있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수락이었습니다. 마트 진열대 정리 직원이 지나가다가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 할머님 뭐 하시는 분이래? 미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지.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깨달음의 조각이었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에는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넘어가고 바람은 그 구름의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짧은 회상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회상, 젊었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모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잊어라.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좀 쉬어도 된다. 하지만 금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배추 상자를 옮겼고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속도는 느려 보였지만 조급한 사람보다 훨씬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다시 현재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금자는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작은 파도 같은 일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런 속도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윤금자는 버스 계단을 오르며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뒤에는 변한 세상이 없었고 그저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금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속도는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어르신의 장바구니를 직접 들어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직원의 표정은 억지 미소가 아니었고 어르신 역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글쓴이는 짧게 적었습니다. 요즘 이 마트 참 좋아졌네요. 그 한 줄은 길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좋아졌다는 감각은 분명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트 내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는 잠시 기다려도 괜찮습니다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붙었습니다. 교육팀은 응대 매뉴얼을 다시 정비했고 직원들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빠름이 능력이고 느림이 결점이라는 생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계산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코드를 잡는 손목의 긴장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속도를 재는 눈빛도 없었고 초조하게 입술을 깨무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한 노인의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규정에서 온 말이 아니라 경험의 이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금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콩나물을 다듬고 해가 기울 즈음이면 작은 마당에 의자를 놓고 바람의 속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가 방문해 찻잔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요즘 마트 분위기 달라졌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금자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김이 천천히 위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문장 안에는 설명도 자랑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길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마당의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속도는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비교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속도였습니다. 윤금자의 삶처럼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달려가지만 삶은 결국 각자의 속도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윤금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속도도 느리고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기서 끝납니다. 원더풀 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